안녕하세요. 재무정보 시스템 종합 설계. 기업의 ESG 활동과 기업 재무 간의 관계를 탐구하게 될 구조입니다. 저희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를 SPSS를 통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는 종속 변수로 ROE, ROA, 마켓 밸류, 토빈스크 값을 설정하였고, 독립 변수로는 기업 현실성 값, 자산 성장률, 지배구조 세 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독립 변수인 기업 혁신성 지표 (CI) 지표를 구하기 위해 매출액분의 R&D 값 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CI 지표를 구하기 위해 매출액분의 R&D 값을 사용한 것은 기업의 혁신 투자 수준과 혁신 성향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기업이 혁신 활동에 투입하는 자원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므로 위의 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재무로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의 연도별 매출액 자료를 사용하였고, 전자공 시스템 다트에서 각 기업의 연도별 사업 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를 추적해 기업 혁신성 지표를 1점부터 7점까지의 척도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 혁신성 지표 점수를 어떻게 도출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다트를 검색해 줍니다. 다트 웹사이트에 접속해 준 후 검색창에 기업명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예시로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설정하겠습니다. 2017년도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2018년도로 설정해 두어야 2017년 12월 일자에 사업보고서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시 유형은 정기 공시로 표시해 주시고, 저희는 사업보고서만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세 조건 열기를 클릭해 보고서 명란에 사업보고서라고 기재해 준다면 더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색을 하면 2017년 12월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구개발비 값만 추출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 검색어 입력란에 연구개발비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단기 및 정기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단기의 연구개발 총 지출액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의 2017 연구개발비는 1680만 3153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로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2017년 매출액은 2억 3957만 5376원이네요. 그럼 이제 이 두 값을 이용하여 기업 혁신성 지표를 1점에서 7점까지의 척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기업 혁신성 지표를 매출액분의 R&D 값 비율을 정의하고 이를 1점에서 7점까지의 척도로 환산하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R&D 값이 1680만 3153원, 매출액 2억 3957만 5376원이기 때문에 CI 계산을 하면은 7.01%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기업들의 매출액분의 R&D 값 비율은 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간으로 점수 척도를 정의하였는데요. 9% 이상이면은 7점, 6.5에서 9%면 6점, 4%에서 6.5%면 5점, 2.5%에서 4%면 4점, 1%에서 2.5%면 3점, 0.3%에서 1%면 2점, 0.3% 미만이면 1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2017년 CI 점수는 아까 7.02%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표에 따르면 6점 구간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2017년 CI 점수는 6점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따 엑셀 파일에 재무 로우 데이터에 있는 기업들의 각 연도별 CI 점수를 1점에서 7점 사이의 척도로 모두 나타내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성장률을 독립 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자산 성장률이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잘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옥, 김희배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자산 성장률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산 성장률은 기업의 재무 상태나 수익성뿐만 아니라 부실 가능성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서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변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조에서 독립 변수
부채 비율과 외국인 지분율도 나왔지만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업종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업종은 사업 구조상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 성장률은 업종을 초월해 기업의 성장 전략이나 투자 확대 여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기지만 이 역시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거시 경제 상황이나 시장 트렌드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 변동, 글로벌 자금 유출입, 국가 간 정책 차이 등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자산 성장률은 기업이 실제로 어떤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자산이 어느 정도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기업 자체의 투자 활동과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 성장률은 기업의 성장성과 투자 확장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재무 지표로 자산 성장률은 단기 총 자산 마이너스 정기 총 자산분의 정기 총 자산 공식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해당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산을 확장하였는지를 백분위로 나타내며 기업의 성장 추세와 자산 투자 의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엑셀 파일에 수록된 기업별 연도별 총 자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기업의 정기 대비 단기 자산 증가율을 계산하였습니다. 2016년 총 자산 다트를 사용해 구했습니다. 이처럼 구해진 자산 성장률은 해당 기업의 성장 속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다시 1점부터 7점까지의 속도로 변환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집어하였습니다. 2016년 총 자산을 구하기 위해 다트 웹사이트에 접속해 준 후 검색창에 기업명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예시로 삼성전자의 2016년 총 자산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시 유형은 정기 공시로 표시해 주시고 저희는 사업 보고서만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세 조건 열기를 클릭해 보고 서명란에 사업 보고서라고 기재해 주세요. 이후 검색을 하면 2016년 12월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총 자산값만 추출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 검색어 입력란에 자산 총계를 입력하여 검색해 줍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단기 및 정기의 총 자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기의 자산 총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의 2016년 총 자산은 2억 6,217만 4,324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값을 이용하여 자산 성장률 지표를 1점에서 7점까지의 척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산 성장률 지표를 단기 총자산 마이너스 정기 총자산 분의 정기 총자산 비율로 정의하고 이를 1점에서 7점까지의 척도로 환산하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 계산, 일단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뺀 가격을 이제 나눠주면은 자산 성장률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해진 비율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간으로 점수 척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7점은 30% 이상, 6점은 15에서 30%, 5점은 6에서 15%, 4점은 1에서 6%, 3점은 마이너스 4%에서 1%, 2점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4%, 1점은 마이너스 15% 미만. 이렇게 삼성전자의 2017년 자산 성장률 점수를 환산해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2017년 자산 성장률은 15.1%로 이 기준표에 따르면 6점 구간에 속하므로 삼성전자의 2017년 CI 점수는 6점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무로우 데이터에 있는 기업들의 각 연도별 CI 점수를 1점에서 7점 사이의 척도로 나타내었습니다. 보통 기업의 지배구조 데이터를 구할 때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준에 맞춰서 구한다고 합니다. KCGS의 연구에 따르면 지배구조 평가 항목은 이사의 구성, 이사의 운영, 주주권리 보호, 소유 구조, 정보 공개, 내부 거래로 총 6개의 주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KCGS는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공식 자료에서 동일 가중 평균값 등으로 각 항목의 중요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서는 항목별로 가중치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앞서 살펴본 6개 항목 중 일부를 포함하여 이사의 구성, 감사기구 주주권리 보호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고 비중은 각각 50%, 30%, 20%를 설정했고 데이터는 7점 척도로 나타내었습니다. 검색창에 다트를 검색하겠습니다. 다트에 들어가면 검색창이 2개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공시통합 검색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해당 검색창에 삼성전자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니 자료가 다양하기에 세부 검색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보고서를 찾겠습니다. 2017년의 자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주고 정기 공시를 체크 표시하겠습니다. 정기 공시란을 클릭하게 되면 정기 공시에 포함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대로 검색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많던 자료들이 4개로 줄어든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사업보고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좌측 문서 목차를 보시면 로마 숫자로 간 문서를 구분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배구조와 연관된 6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간에 관한 설명을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의 원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KCGS의 항목 채점 기준에서 이사회 50% 안에는 이사회 독립서, 다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기구 30% 안에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해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 및 점수 부여를 하고 있고 KGCS의 자체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를 엑셀 파일에 모두 정리하여 이게 기업 혁신성 값과 지배구조, 자산 성장률 이게 3가지 독립 변수를 정리를 하였는데요. 저희는 이 값을 가지고 SPSS로 넘어가서 회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정리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독립 변수 3가지와 종습 변수, 토빈스큐, 시가총액, ROE, ROA 값으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칸에 들어가서 회귀 분석, 그리고 선형 분석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 이제 ROA나 ROA, 시가총액, 토빈스큐 값 중 하나를 넣으시고 이제 독립 변수로 이제 기업 혁신성 값, 지배구조, 자산 성장률 중 하나를 넣고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일단 기업 혁신성 값을 넣고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정리된 표가 나옵니다. 모델 요약에 보시면 이 R 값이 0에서 1까지 나오는데 이제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합한 회귀 모형 값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아노바 값에서 유의확률을 보면은 유의확률이 지금 0.004%인데 0.05%를 기준으로 0.05보다 높다면 기무가설이 채택되고 여기서 정한 기무가설은 이 둘의 이제 관련성이 있냐 없냐인데 지금 0.004%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기각되어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표준화 계수는 서로의 그러니까 기업 혁신성 값이 오를 때 ROE 값이 어떻게 변화하냐 그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은 마이너스 0.42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2.3%만큼 1 오를 때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 확률이 낮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고 이제 회귀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변수들을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된 표가 정리되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보면 ROE 값은 이제 유의확률이 낮고 R 값과 R제곱 값이 낮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고 회귀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A 값은 이제 R 값이 ROE보단 높지만 이렇게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유의 확률도 낮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켓 밸류는 이제 회귀 모형에 적합하진 않지만 유의 확률이 0.423%로 매우 높기 때문에 소리의 관련성이 크고, 이제 비표준화 계수도 이렇게 많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이 오를 때마다 이만큼의 수치가 더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기업 혁신성 지표를 이제 척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값보다는 작은 수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TQ 값은 이제 R 값이 그래도 좀 높죠? 그러면 회귀 모형에 조금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유의 확률이 낮기 때문에 관련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네 가지 변수 중에 이제 MV 값만 유의성 0.05 이상으로 기무가설 시스템으로 이제 독립변수 CI의 변화에 따라 영향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ROE, ROA, TQ는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기무가설 기하되므로 독립변수 CI와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배 구조, G값이랑 이제 종속변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 값은 0.110고 R 제곱은 0.0111이기 때문에 이제 회귀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의 확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ROA 값 역시 회귀 모형에 적합하지 않고 유의 확률도 낮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마켓 밸류 값은 회귀 모형에는 조금 적합할 수 있지만 유의 확률이 낮기 때문에 관련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Q 값도 유의 확률이 낮고 회귀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지배 구조와 이제 나머지 종속 변수들을 비교하면은 이제 모두 유의 확률 0.05 미만으로 기무가설 기하되므로 독립변수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성장률은 이제 ROE 값과 비교했을 때 회귀 모형에 많이 적합하진 않고 유의 확률도 낮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 ROA 값 역시도 똑같이 유의 확률이 낮고 회귀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산 성장률이 또 마켓 밸류랑 비교했을 때도 유의 확률이 매우 낮고 이제 R 값도 낮기 때문에 회귀 모형에 적합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토빈스큐, TQ 값과 비교했을 때는 회귀 모형에 적합하진 않지만 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성장률은 네 가지 변수 중에 TQ 값만 유의성이 0.05 이상으로 나와 기무가설을 채택되므로 독립변수 자산 성장률의 변화에 따라 영향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ROE, ROA, 마켓 밸류는 유의 확률 0.05 미만으로 기무가설이 기하되므로 독립변수 자산 성장률과 관련성이 낮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조사위원 표에 따르면은 이제 독립변수 CI 값은 이제 마켓 밸류와 관련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제 지배 구조는 저희가 조사했던 종속 변수와는 다 관련성이 낮다는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성장률 값은 이제 TQ 값과 관련이 높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